여러분 하이 헬로우 그리고 안녕.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지게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자 게임입니다. 오늘은 K 문방구와 오락실 한정으로 잼민이들을 이세계 무쌍맨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게임. 정식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인공 격의 캐릭터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글라스 게임이라 불렀었던 바로 그 게임. 윈키 소프트에서 제작하고 반프레스토에서 1995년에 발매했던 바로 그 게임 가전지입니다. 그럼 추억으로 부푼 마음으로 동전 하나 꼽아넣고 렛츠 기릿!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건 모두 멀쩡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천사, 닌자, 로봇, 헐크 혹은 제갈량, 여자, 선글라스 혹은 남자, 괴물 혹은 벌레로 불리우는 8명의 전사들입니다. 전 이 중에서 어릴 적 제가 가장 애용했던 벌레, 스콜뷰레를 고르도록 하지요. 이 게임 가전즈는 벨트스코어를 비드몸에 격투 게임 요소를 가미한 게임으로 커맨드를 입력하면 나가는 각종 기술들로 콤보를 쌓아가는 스피디한 게임이지만 이 캐릭터만큼은 콤보랑 스피드는 동네 엿장 상대 신발 팔아먹던 애삐리 두고서 오로지 파워로 몰빵한 캐릭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의 똥파워 날먹 캐릭이란 말이죠. 3스테이지까지는 소형 잡목 따위 평타 3-4방이면 잡아먹는 똥파워에 전용 무기 빼고는 다른 모든 무기를 1000점짜리 점수로 바꿔버려 꿀꺽하기 때문에 2인 플레이 시 본격 우정 파괴 게임으로 전략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도 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스피드가 느리고 대부분의 기술이 단발성이 짙기에 중형급 몬스터에게 둘러싸였을 때는 파고드는 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후술할 지옥의 찌찌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맞는 캐릭입니다. 요 1스테이지 보스한테서 이 캐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지옥의 찌찌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찌찌뽕! 다리 달달한 이 위력을 맛봐라. 마무리로 겨드랑이 빔! 찌찌뽕! 세레머니로 찌찌뽕! 보셨죠? 이 죽음의 찌찌뽕 4방이면은 1스테이지 보스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 죽음의 찌찌뽕은 A 버튼과 C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나가는 슈퍼 크래쉬로 캐릭터의 체력을 소모하는 대가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초필살기 같은 건데 이 벌레 친구 한정으로 어지간한 다른 기술보다도 이 찌찌뽕에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내내 자주 애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스테이지의 첫 번째 분기점인 고속도로입니다. 이 게임은 1스테이지와 마지막 스테이지를 빼고 나면 2개의 분기점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빨리 끝나는 대신에 어렵던가 좀 긴 대신에 난이도가 쉽던가의 이지선다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물론 100원이 소중하고 한 판으로 오랫동안 플레이하고 봤던 그 시절에 저희들은 닥치고 후자를 골랐었죠. 지금 제가 먹은 무기인 이 수류탄은 다른 캐릭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소비 무기이지만 요 캐릭한테는 전용 무기 취급이라서 계속 들고 쓸 수가 있고 평타 모션이 하나뿐이라 콤보가 불가능한 대신에 평타 한 방 한 방이 다른 캐릭 콤보 하나는 거뜬히 씹어먹는 똥 데미지를 자랑해요. 그리고 잡기 모션, 긴급 회피기, 돌진 필살기 등 폭발 버전이 들어가는 모든 기술의 데미지가 급등하기 때문에 집을 수 있을 때 집어두는 게 좋아요. 지금 제 발 아래에 있는 치킨이 체력을 거의 만땅으로 채워주는 하이포션이기 때문에 찌찌뽕은 아낌없이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 스테이지에서 고속도로 분기점으로 오시면은 슈팅 게임풍의 보너스 게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점수벌이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보너스 게임 동안 적들이 공격할 것 같은 모션을 취하긴 하는데 모션뿐이라서 걱정하실 거 하나 없고요. 저 같은 경우 꼼꼼한 시절 요 순간에 잠온 멘모세를 가다듬던가 과자 같은 걸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술 커맨드는 A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입력하면 나가고요. 모든 캐릭터가 초필살기를 제외한 전 기술의 커맨드를 공유한다는 점 메모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이하게도 요 게임은 평타 마지막 모션을 방향키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3타 이후에 앞, 밑, 위를 입력한 상태로 다음 평타를 입력하면 방향키에 따라 각기 다른 모션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캐릭 같은 경우 앞쪽으로 쓰면 나가는 쭉쭉이가 사거리도 길고 데미도 좋아서 참 자주 애용됩니다. 이 똥파워 날먹 캐릭인 벌레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단점이 한 개 있는데 첫타 사거리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푹고 우람한 손 냅두고 찌질해보이는 쌔바닥으로 낼름낼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짧아서 때리려다 얻어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씩 억울하게 죽을 때가 있기도 해요. 이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보통 닌자라고 불리던 이 보스는 분신술을 이용한 다구리와 데타 출동 페이크를 이용한 내려찍기를 사용하는데 잡기를 당한 상태에서는 데타 출동을 쓸 수 없고
분신 공격은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지는 점을 이용해서 찌찌뽕과 AB 크래쉬 그리고 잡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발가락 두 개로도 클리어가 충분히 가능한 아주 손쉬운 보스입니다. 마무리는 찌찌 잠깐 놔 찌찌뽕 이렇게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3스테이지 두 번째 분기점 차이나타운입니다. 근데 이름이 차이나타운인데 마지막 보스전 빼고는 차이나타운 느낌이 전혀 안 나요. 나오는 언어도 영어랑 한국어뿐이거든요. 중국어 말고 한국어요. 3스테이지부터 저 칼든 놈이 나오는데 저 친구가 자꾸 뒤로 슬금슬금 다가와서 빼글빼글 때리는 친구라서 저 친구가 있으면은 항상 엉덩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또 때리려고 또 엉덩이 때리려고 어딜 남의 소중한 엉덩이를 말이야. 남의 소중한 엉덩이를 뒤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감히 나에게 엉덩이를 보이더니 받아라 긁고 우러만 거. 그리고 요 스테이지에서만 보일 수 있는 에로틱 요소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 위에 중동풍 성이 하나 보이시죠? 요걸 보시면 저 속에서 웬 남녀가 뭔가 하려다가 발각돼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 어릴 때 처음 이 게임 했을 때 저 모습 보고서는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아직 성지식에 무딜 때라 그냥 남녀가 데이트를 방해받아서 화가 나서 덤벼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친했던 6학년 동네 형이 필요 없는 성교육을 통해서 제게 성지식을 안겨주는 바람에 그 어린 나이에 동심이 더럽혀져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형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요 앞에 요 핫도그가 좀 이상해요. 사람들 죽어나가고 총질할 때는 태평하게 담배만 물고 있어가지고 상남자인 줄 알았더니만 자기 가게 때려 부수니까 그냥 놀라서 도망갑니다. 뭐하는 양반이야 이거. 요 시점부터 이제 중형급 잡몹들이 등장해가지고 지루한 구간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남녀 커플 있잖아요. 요게 또 재밌는 게 시간에 따라서 다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간 순에 따라 진행 중, 여운을 잠긴 모습, 그리고 정리하고 떠난 모습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작진의 정신 상태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애들한테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건지. 제법 빡시게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잠복 구간이 끝나지 않았네요. 하지만 여기 이 다음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나와요. 잘 보시면은 나올 때가 됐는데 성류 안꺼랑 자양 화약구 일본이 만든 게임에 등장하는 중국 배경에 자리 잡은 한국어 간판 국뽕 감성이 웅장해지는 순간이죠. 배경도 지금까지 중국풍스러운 거는 1도 안 나왔고 전 진짜 이게 차이나타운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긴 한데 요 3스테이지부터 나오는 또 다른 새로운 적 저희 동네에서는 마네킹 누나라고 불렀었는데 비록 로봇이지만은 예쁜 미녀의 외형이라서 적치고는 아이들 상대로 인기가 참 많았어요. 여기서 지나가면은 또다시 지루한 잡목 구간인데 그나마 똥파워 캐릭인 스컬뷰레라서 이 정도로 빨리 끝낼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캐릭이었으면은 잡목들이 잘 안 죽어서 막 기술 넣고 콤보 넣고 여기 지나가는 데만 세월한 애월 했을 거예요. 근데 요대로 감상하면 지루하잖아요. 해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리자면 요 게임의 마스터격 캐릭터로 오징어가 있거든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게임 중간중간 나오는 요 친구들을 보셨을 건데 1스테이지부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쭉 나오니까 요 친구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점 메모해두시면은 다음에 더욱 재밌게 요 게임 소비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남은 잡몹들을 대충 정리하다 보면은 하늘에서 웬 UFO가 음식을 떨궈줘요. 딱 봐도 보스전이 다가왔음을 짐작할 수 있겠구나 싶은 것과 동시에 보스다운 연출과 함께 요 스테이지에서 거의 유일한 진짜 유일한 중국풍 배경과 함께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3스테이지 보스가 흔히 말하는 초딩들의 100원 킬러죠. 요 보스가 슈퍼하머가 달려있어가지고 경직이 없거든요. 해서 맞으면서 반격을 때리는데 요게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의 찌찌뽕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야 하는데 체력이 없다 아이고야. 아씨 한 번만 더 쓰면 잡는 건데. 이럴 때는 굴러굴러 얍시리로 조금씩 갉아먹는 게 좋아요. 굴러굴러! 아씨 저까지한테 슈퍼하머. 받아라 분노의 찌찌뽕! 이렇게 분노의 찌찌뽕과 관계라면 3스테이지 보스도 간단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사 스테이지 첫 번째 분기점인 백화점입니다. 요 스테이지 시작과 동시에 커플들의 염장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잡몹맨이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우리 솔로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번 스테이지부터 저 자폭병기가 등장하는데 저 거지 발사기 같은 놈이랑 수류탄이 진짜 노골적일 정도로 하늘에서 마구 떨어질 거예요. 밧줄이 내려왔다. 사람이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100이면 100 저것들이 수류탄이랑 같이 튀어나오는 건데요. 선딜 후딜이 모두 한 세월 네 세월인 우리 벌레 친구한테 있어서
자꾸 얻어맞아서 체력을 갉아먹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잘 피해 주셔야 돼요. 요거 봐. 어? 진여대 쪽을 보시면요, 마네킹 하나가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체는 3스테이지부터 등장했었던 마네킹 누나죠. 대부분 아이들이 저 누나의 잘 빠진 몸매를 보고 심장에 몸매질을 당했을 건데 전 좀 달랐어요. 전 개인적으로 요 여전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요 무렵에 미래소년 코난에 나온 몬스키를 보고 홀딱 빠져버렸는데 그 뒤로 이제 2D 캐릭터든 진짜 사람이건 보이시한 톰보이 캐릭의 사족을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그런 사실. 원래 제가 게임 속에서 주로 셀렉하던 캐릭터가 스컬뷰레 같은 똥파워 날먹 캐릭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몬스키어 만난 이후로 쇼크 트루프스에 나오는 마리비, 루루 같은 친구들을 최우선적으로 골랐었고요. 성능이 약해였던 아키라 같은 캐릭터도 일단 골로 봤었어요. 요 앞에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로 모은 다음에 찍찍뽕을 한번 쓸어줄게요. 요 위에 이제 디저트 진열대를 부수면은 컵라면이 나오기 때문에 체력을 왕창 채울 수 있어요. 해서 한 번 더 찍찍뽕 쓰도록 할게요. 진열대 때려 부수면은 나오는 컵라면 먹고 체력 회복. 키워 먹어야 돼. 키워. 맞죠? 밧줄 나오면은 무조건 수류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스컬뷰레 같은 경우가 모든 공격이랑 기술에 선딜 후딜이 길어가지고 특히나 저렇게 바닥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은 피할 재간이 없어요. 모르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심조심 이제 쓰는 게 좋아요. 요런 자폭병기들은 일일이 잡다가는 체력을 깎아먹으니까 몰렸다 싶으면 AB 크래쉬로 한 방에 정리해주는 것이 팁 아닌 팁 중 하나예요. 이제 요 구간부터 뒷배경에 있던 잡몹들이 스프로 안으로 뛰어들거나 이쪽으로 수류탄을 까서 던져대는 조금은 세세한 연출을 볼 수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 게임을 참 좋아해요. 1회차 때는 놓치고 보다가도 2회차, 3회차 실력과 함께 여유가 생길 무렵이면 못 보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와서 다시 플레이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잡목 구간을 조금 빠르게 돌리면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포위를 당하는데 이때 적 간부가 같이 떨어지는데 한에 톡 쳐주면은 웬 괴물이 나와서 간부를 꿀떡꿀떡 삼켜요. 요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요 괴물 딱지가 나오는 패턴으로 진행되어야지 이따가 수류탄도 나오고 체력을 채워줄 아이템도 넉넉하게 나와서 보스전까지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 게임을 맛깔나게 소비하기 위한 중요 사항이니까 돼지꼬리 땡땡 밑줄 쫙! 뒤를 잘 보시면은 마스코트 캐릭인 오징어가 또 진행하고 있네요. 요 여전사들을 잡아줘야지 이제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랑 파워 보충 아이템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저 파란 색깔 여전사를 잡아야지 이제 폭탄이랑 체력을 거의 만땅으로 채울 수 있는 이제 랜덤 박스를 주거든요. 요것만 있으면은 보스전까지 아주 안락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좀만 진행하시다 보면은 꼭 보스처럼 생긴 전차 하나가 다가오는데요. 사실은 그냥 뒷 배경일 뿐이죠. 근데 초회차 한정에서는 저게 진짜 긴장 빨리는 요소 아닌가요? 요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메탈 슬러그 1을 자주 했었는데 거기서 저 전차랑 진짜 비슷한 대보스 관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 저 기차를 봤을 때 분명 저게 보스일 거라 생각하고는 잔뜩 긴장했었거든요. 꼭 제 쪽을 조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차하면은 점프로 피하려고 바짝 긴장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남는구만요. 자, 잡목 구간을 대충 정리하시다 가다 보면은 체력을 채워주는 악어 3마리를 획득할 수 있고요. 요 뒤로 앞으로 가면 이제 요번 4스테이지 보스 꼭 새우처럼 생긴 이상한 로버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 보스가요, 버그가 있어요. 찌찌뽕이 2번 연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찌찌뽕으로 요 보스를 클리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총 2페이지까지 있어요. 한번 겹하면은 껍데기가 분리되고 피가 새로 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체력을 아껴주셔야 돼요. 다른 캐릭으로는 요 보스 잡으려면 온갖 생쇼를 해야 하는데 요 스컬뷰로는 AB 한번, 특수기 한번, AB 한번, AB 한번, 대공기 한번, AB 한번, 대공기 한번 이러시면 금방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요 보스가 3스테이지랑 더불어서 아마 초등학생들의 이제 100원 킬러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스테이지 5스테이지가 왔습니다.
온 스테이지는 시작과 동시에 C 버튼으로 사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캐릭터들은 한 방향이거나 무적인 난사인 거에 비해 느리지만 유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벌레의 장점 중 하나라는 사실. 총등 무리를 격파하면 수류탄과 함께 녹강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요 녹강을 먹으면은 일정 시간 동안 기가 무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서서 LB를 연속으로 갈겨주시면은 손쉽게 잠목들을 처치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벌레 친구는 수류탄을 들고 있으면은 AB 크래쉬가 범위랑 데미지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날먹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 구간부터 이제 가장 많이 보던 남자 잡몹이 가드도 하고 연속기도 하고 반격기도 쓸 줄 알아요. 수가 쌓이면은 이제부터는 상대하기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파워가 약한 다른 여타 캐릭으로는 더더욱 힘들 거예요 아마. 가드 할 수 있는 몹이 일반 남자 잡몹 1 그리고 저 아이언맨 저 친구가 가드를 진짜 잘해요. 기가 막히게 가드하고 반격을 때리기 때문에 평타로 때리려면 조심하셔야긴 하는데 우리 벌레 친구는 수류탄이 있으면 가드가 불가능하죠. 아이고야 씨. 좀 체력을 살짝 지금 간당간당하긴 한데 오 가뭄의 단비. 요거면은 이제 좀 많이 찼다. 괜찮다. 저 피규어도 조금씩이지만 체력을 채워줘요. 앞으로 지지고 뒤로 지지고. 아이고야 저 치사한 새끼. 이런 기습 공격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기습 공격으로 날라차기 말고 이제 태클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멀리 있다고 이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찌찌뽕 한번 때려야겠는데 이거. 찌찌뽕! 지금 체력이 더 맞으면 안 되는데 체력이 살짝 간당간당한데. 요거 앞에 음식이 나왔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살았다. 여기서만 치킨 먹으면은 체력 거의 다 찼다 보면 되죠 이제. 아이고야 살 것 같다. 녹강 먹었네요. 녹강 먹었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AB 크래쉬 연타. 근데 지금 뭐 딱히 적 때릴 게 없어서 이제 AB 크래쉬 연타하면 되죠. AB 크래쉬. 녹강 다 썼으면은 이제 그냥 잡아서 던지면 돼요. 밖으로 잡아서 옆으로 툭 하시다 보면은 금방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수류탄 같은 무기 계열이 아쉬운 게 꼭 진행하면은 들고 가고 싶은데 버리고 가더라고요. 꼭 잠깐 잠목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감기를 할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직 캐릭터 촉필사기를 설명을 안 해줬죠. 각 캐릭마다 촉필사기 한 개씩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캐릭터로 촉필사기를 안 쓰는 이유가 성능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진짜 개구득이기 때문이에요. 스컬비의 촉필사기가요 한번 찌른 다음에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건데 체력 회복 기능이 있긴 한데 체력을요 진짜 쥐꼬리만큼 올려줘요. 그나마 지금 저기 한 3명 4명 한꺼번에 데미지를 줘서 이만큼 얻은 거지 한 명만 때리잖아요. 피 안 치워줍니다. 그런 주제에 선디도 길고 후디도 긴 주제에 무적 시간도 없어가지고 잘못 쓰면은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차라리 저거 쓸 바에는 찌찌뽕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서 또 진행하시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외적인 디테일한 요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요. 악어를 발판 삼아 오던 적이 아이고야 잡아먹혀버렸네. 요런 류의 아케이드 게임은 이제 이런 요소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지 재플레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제가 느끼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요 가디언즈가 한국에서는 안 해봤던 꼬꼬마가 없을 건데 정작 몰래 발매된 일본이랑 북미에서는 이 게임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대요. 비슷한 게임으로 이제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라고 하죠. 그 게임도 한국에서만 유행했고 북미랑 이런 데서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게임이 전신막의 후속작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던데 조사해보니까 딱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기획팀이 같은 팀이라서 시스템이랑 설정 등에서 뭐 이것저것 가져오려고는 했지만 어른들 사정으로 기획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그 흔적만 남아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 후속작이라기보다는 정신적 후속작이라고 봐야겠지 아무래도.
이게 말하다 보니까 조금 에너지가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만 가면 이제 바나나 나오거든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버티면 바나나 먹고 체력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거 피했다. 여기도 아까처럼 옆으로 던지면 쉽게 클리어 가능해요. 정신 딱 차려서 피했다. 그리고 요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전선들의 쌩얼을 볼 수가 있어요. 곱다, 참 곱다. 그러하다, 그러하고 말고. 자 이제 마지막 보스 때 한 목숨 없으면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괜찮아요. 지금 제가 90만 점이죠. 이게 100만 점 채우면 한 목숨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 남은 게 2만 점이니까 보스 전 가면은 빠 하나 먹으면 됐는데 보스 전까지 가면은 한 목숨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의 다 클리어 했다고 봐도 됩니다. 1스테이지 보스랑 2스테이지 보스가 잠못 버전으로 한 번씩 나오는데 체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찌찌뽕 2방이면은 깔끔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목과 피통 꽉 채우면은 만피 상태로 최종 보스전에 돌입할 수가 있어요. 점수가 6,000점 모자라네. 괜찮을라나? 뭐 괜찮을 거예요. 최종 보스가 총 3페이지까지는 있는데 1페이지랑 3페이지는 손쉽게 클리어 가능해요. 2페이지만 조심하시면은 우리 분노의 찌찌뽕으로 충분히 이 보스 클리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목숨이 따로 없어가지고 보너스 목숨을 얻기 전까지는 찌찌뽕을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다행히 페이지마다 보스를 격파하면은 보너스 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점 충분히 지금 벌어 올릴 수 있거든요. 1페이지 보스 점프 공격으로 간단하게 클리어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변신을 하는데 저 해골은 계속 공격 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점프 공격 2번 때리고 점프 공격하면은 저 패턴만 조심하시면 돼요. 점프 2번 때리고 점프. 이때를 노렸어.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야. 2번 때리고 점프 2번. 나줘 제발. 제발 한 대만 더. 제발. 이야, 됐다. 목숨 얻었다. 간신히 목숨 얻었다. 살았다. 이거 이제 죽어도 돼요. 깔끔하게 한번 죽고 클리어 하도록 할게요. 3페이지 보스가 버그가 있어요. 찌찌뽕 2번 들어갑니다. 제일 큰 눈깔 아래서 찌찌뽕 쓰면은 딱 2번 들어가거든요. 구석에서. 일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A, B로 피 좀 깎아놓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마무리는 찌찌뽕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라 최종 보스 분노의 찌찌뽕! 딱 하면은 마지막 보스도 찌찌뽕과 함께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기지를 탈출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요 게임 가디언즈의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 전신막의 2라고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기획안이 무너지면서 예산을 많이 받지 못했나봐요. 그래서 평호도 없고 해가지고 뭐 잡몹도 맞는 소리라든가 죽는 소리라든가 일절 없긴 한데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요 게임 참 잘 만든 게임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게 기획안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갔다면은 더 재밌는 게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게임을 소비하셨나요? 저 소비자 게임으로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게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을 소비할 것을 약속하며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니.